2023년 2월 7일. 우리가 마약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약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위조 처방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처방전이 딱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처방전은 중국인이죠. 이 마약류를 구입해서 중국으로 튀려고 하는 그 이제 컬러 복사기로 되게 조잡한, 그걸 알면서도 마약류 수만 정, 수백도 아니에요, 수만 개. 근데 문제는 법원에서 이 사람한테 2심에서 집행유예.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 그리고 약사법. 1심에서는 그래도 실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추징금, 다 개소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그러니까 조잡하죠. 이름, 주민등록번호, 투약량, 투약일수 이거를 조작한 건 금방 알죠. 그건 근데 무려 134회에 걸쳐서 같은 사람한테 생각해 보시면 2년 아니죠. 6개월,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동안 134회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아니죠. 3, 4일에 한 번씩 와서 한 거죠. 아니죠. 3, 4일도 아니죠. 이틀에 한 번씩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무려 1만 2천 정의 향정의약품을. 얘는 그러면 당연히 사실 그리고 얘 말고 또 다른 애한테도 1년 반 넘게, 걔한테는 14,889회에 걸쳐 4만 정이 넘게. 처방전에 보니까 의사 이름이 없어. 그걸 이제 지가 이름을 써갖고 달의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뻔한 거죠. 팔아먹으려고? 아니면 그렇죠, 이득을 위해서. 원래 의사 확인을 받지 않고 하면 당연히 약사법 위반이고, 이거는 어차피 마약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직업이라는 것도 다 팽개치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 이 약국을 이 약사가 인수하기 전에, 그 약사는 그런 약국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꾼들, 뽕쟁이들한테, 마약 하는 애들한테, 유통하는 애들한테 제 저기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나가는 데를 약품회사는 몰랐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약품회사도 알았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약국에서 수만 정이 한 사람 앞에 나가는데, 그것도 가짜 처방전으로. 그러니까 이건 병원과 약국, 약사와의 이게 알게 모르게 어떤 암묵적 범죄 루트잖아요. 그리고 돈 벌려고 얘는 그것을 일종의 프리미엄을 주고 산 거겠죠. 그 전 약사는 그렇게 또 한 거를 팔고 간 거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런 형태의 조직적인
이 마약류 유통에 대한 거를 수사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단지 이게 우발적으로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는 또 뭐 자신의 범행도 인정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B씨, C씨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조적인 문제다. 이게 그러면 이 전체 구조의 이 약사라고 하는 애는 그냥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적인 거에 하나보니까 얘한테만 뭐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라고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 불법적인 구조에 제약회사는 몰랐느냐?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몰랐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각각의 뭐 제약회사 영업사원, 제약회사 사장 다 뭐 딱히 한 사람 책임지기 어려운 문제죠. 그럼 법이 필요 없죠. 뭐 얘는 뭐 그래서 그런 건데. 참 판사들이 되게 쉽게 인생을 사나 봐요. 돈도 쉽게 말하자면 뭐 이른바 이 일도 좀 쉽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이 마약류 공급하는 애들한테 죄를 물을 수 없죠. 아니 마약류의 전체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얘한테는 왜 물어요? 하여튼 이 또라이 같은 판사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아작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럼 판사들 문제일까요? 검사들, 수사관 애들은 걔네들은 왜 수사 안 했을까요? 검사 애들은 왜 안 했을까요? 그 구조적인 거를 안 했던 거죠. 그냥 그 약국 하나만 탁 턴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없는 처방전을 제시한 사람한테 졸피뎀 같은 그 진짜 위험한 그걸 수만 정을 판 거예요.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데 마약을 무슨 단속을 한다 한들, 응? 마약 뭐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지랄을 한다 한들, 장관이라는 새끼 뭐 지랄이라 뭐 단속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약사, 이런 구조적인 의사, 이런 걸 처방전을, 이건 위조지만 여기에는 의사는 없지만 이런 애들을 탈탈 털어야지. 이 기껏해야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저기 싸서 먹는 애들, 얘네들을 파는 애들을 털어 의미가 없죠. 물론 걔들도 사봐야지만. 그러니까 제가 마약 무효 대책이나 뭐 이런 얘기를 뭐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애들이 얘기할 때 아이고 개소리 마셔라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정작 중요한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그 꼭대기에 있는 뭐 제약회사라든가 아니면 거대 약품 도매상이라든가 뻔히 알잖아요. 약국도 뭐 이런 거. 걔네들을 안 털면은 도대체 누굴 턴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마약류 유통이 근절될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시 어디에 의사놈이 무슨 뭐 그런 도매상 차려놓고 그걸 그렇게 많이 유통하는데도 도대체 누굴 잡아야 됩니까? 사실 그럼 누가 진짜 범인입니까? 말 그대로 한심합니다. 한심한데 아무도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거기다가 또 판사에는 그렇게 해갖고 이 집행유예를 때려버렸네. 면죄부 주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참 황당하다 못해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참 범죄자들 살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애들이 돈 벌고 막 그런 거. 에휴, 말을 말아야지. 그래서 국가수에서는 마약 대응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뭐 대통령이란 자가 뭐 마약과의 전쟁을 일환으로 뭐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뭐 그러니까
그래, 국가수에서는 마약 대응과를 신설을 추진해. 그래서 신종 마약 유입이 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약 성분 정밀 감식하고 유통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약 관리청을 세워야죠. 마약 관리청 내에 마약 감식하는 애들을 거기서 뽑아야죠. 국가수에 마약 대응과에 몇 명 뽑아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걔네들? 이상한 애들? 그러니까, 그리고 마약 정밀 감식이랑 마약 유통 모니터링 인력을 왜 국가수에서 모니터링을 합니까? 유통을? 이거 웃기는 거죠. 국가수에서 들어온 마약류 의뢰 건수가 작년에만 89,000건이 넘었습니다. 그 재작년에 비해서 16% 늘었고, 신종 마약류의 검출이 27%.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마약류가 막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 그럼 거기 관련된 어떤 인력을 확충하되, 지금 있는 거는 그냥 국가수에 분석하는 애들일 뿐입니다. 그 얼마나 들리겠습니까, 그럼? 지금 문제는 종합적인 토탈 서비스로서 수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예방도 하면서 이 수요자들을 억제하는, 수요자들을 관리하는, 그 다음에 공급책들을 수사하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털어내는. 근데 결국 하는 짓이 국가수의 마약 대응과 신설하는. 물론 이제 뭐 법무부에서 뭐 대검찰청이나 검찰청이 무슨 마약 관련된 수사 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문제가 막 그 마약 수사 관련된 게 뜨문뜨문 막 터져 있고 관리도 안 되고 막 이 엉망진창이 아닌 그거 때문 문제인데, 관세청엔 또 관세청 따로 하고, 결국은 어떤 조직 이기주의를 통해서 조직 이기주의, 검찰이 헤게모니를 잡고 막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시스템적인 어떤 전환 부분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말은 좋죠. 신종 마약의 오남용, 국내 유입 가속화, 마약 유통 체계가 거대 조직,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산 늘리고 감시 장비 늘려야 되는데, 정작 엉뚱한데 이렇게 국가수, 검찰, 경찰 막 이렇게 흐트러진 데 하지 말고, 실제로 진짜 경찰의 마약 수사 조직, 검찰의 마약 수사 조직, 국가수의 마약 이 성분 하는 분석하는데 하고, 관세청의 일부, 관세청 그냥 그래도 둬도 돼요. 그러니까 정작 뭐가 핵심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마약 검사 의뢰 건수가 늘었고 마약 유도우니까 국가세 몇 명 늘리고 뭐 이런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 헛짓거리들을 언제나 이렇게 할까요? 답답합니다. 오늘 조금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베트남 민간인 학살, 한국군의, 정확히는 청룡 해병부대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실제로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뭐 여러 소설이나 이런 나오지만 또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정작 한국 정부가 실제로 베트남 민간인한테 관련된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거는 없었죠. 실제로 베트남과 수교할 때도 그 부분은 아마도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쟁의 주체는 미국과 베트남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북베트남이었죠, 정확히. 그리고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일원으로 참전한 부분이죠. 물론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도 무장한 정규 군대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그게 뭐 게릴라전이든 비정규전이든 어떤 형태로든 학살은 용납될 수 없는 국가폭력이죠. 당연히 한국 정부가 국가배상, 민간배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걱정하는 건 그걸 겁니다.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을 제치고 교육순위 1위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베트남은 이제 뭐 뗄 수 없는 교육 상대예요.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베트남의 막대한 인적 자원과 자원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 이런 걸 생각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 버릴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버릴 수 없다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그만큼 책임도 져야죠. 여태까지는 외면해 왔지만 세상사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익만 얻을 수 없습니다.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여러 가지 민간인 학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나라의 국내에서의 뭐 군, 경, 뭐 자경단, 서북청년단이라든가 우익 그 미친 놈들, 그리고 뭐 또 좌익 이 무장대 뭐 이런, 어쨌든 어떤 그런 민간인 학살은 용납돼서는 안 되고 정리하고 지나가야죠. 어쨌든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이제 대회가 되면 걱정하는 그런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물어주게 됐으면,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다른 많은 또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또 한국 법원에 요청을 하겠죠.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특별법으로 전체적으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같이 하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 이 책임질 거 책임지고 하는 걸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게 마지못해 이제 뭐 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본 놈들이랑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일본 놈 같이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죠. 어쨌든 사법부에서도 인정했다고 하면은, 물론 이게 1심이지만 보다 능동적으로 진실을 찾아가고 그 진실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를 같이 설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의의 길이고 진실의 길입니다. 그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싸게 듭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제 사실 오늘 뭐 튀르키예 지진 얘기도 있었지만, 조금 이제 여기 일산 쪽에 조금 센 뉴스는 일기 신도시의 일반 재건축을 대폭 완화해 준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경기가 침체돼 있고 막 그러면서 근데 사실 좀 그런 거는 일산 지역의 아파트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20년, 30년은 안 된 아파트지만 재건축 같은 걸 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 여러 게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얘기 하면서 MBC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어요. 인구 감소. 인구 감소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가 폐교를 해요. 중학교 하나 폐교하고, 강서구 뭐 저쪽 뭐 조금 외곽 쪽이지만 이제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지방 소멸 현실화되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인구가 소멸되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구 감소국이죠. 팍팍팍 줄어들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폐교될 정도입니다. 지금 뭐 계속 폐교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뭐 1기 신도시에 결국은 뭐냐면 2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재건축해갖고 용적률 높여갖고 30층, 40층 올리겠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돈 벌어보자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누가 사나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럼 일기 신도시만 재건축하나요? 다른 데는 안 해나요? 지방에 있는 많은 아파트 단지 지금 미분양 텅텅 비는데 그걸 국가 예산으로 지금 사야 된다고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 찍찍 해야 되는데. 그래, 그건 뭐 그래, 그렇다고 쳐. 그럼 이건 어떻게? 인구는 줄어드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은 소멸하고 아이들은 이제 없어지고. 누가 이제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헛물만 키는 거죠. 비싼 아파트. 정작 이제 중소기업에는 생산 인구가 없어. 왜? 일하려고 하잖아. 노동 환경이 안 좋고 월급도 적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 생산 기반이 붕괴돼. 돈 벌 건 뭐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투기해 갖고 돈 버는 거예요. 투기라는 말이 좀 그렇죠.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베트남 같이 인구가 뭐 9천만 1억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엄청 많은 이런 데라고 하면 투기도 가능하다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걔네들 어차피 집이 없으면 어차피. 근데 우리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뉴스가 한 MBC나 뭐 KBS 이게 막 그 꼭지별로 나오니까 한 꼭지에서 인구가 감소돼서 서울 시내에 고등학교가 폐교되고 중학교가 폐교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꼭지로는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해야 한다고 막 하고, 강남에 있는 집값은 천정부지. 아직 생각해 보세요. 전세가 15억, 그러니까 반포 전세가 22억이었는데 지금 12억으로 떨어졌다 갖고 막 울상이랍니다. 이제 한 15억으로 이렇게 회복 조금 했다 뭐래요. 전세를 15억을 사는 놈들은 뭐 어떤 놈들일까요? 제 방송을 듣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해서도 15억을 못 벌었죠. 예? 15억 뭐 그 꿈에도 아마 제 대학교 뭐 박사 받고 유학 갔다 온 애들도 그렇게 못 벌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아주 잘 나가는 애들은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벌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막 전세가 15억 하는 뭐 강남에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그래도 뭐 저 마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다른 데도 전세가 7억 막 8억 뭐 아무리 못해도 4억 5억 되는데, 전세 4억 5억은 상상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제 친구 뭐 여기 사는데 전세 뭐 한 5억 6억? 근데 그건 이제 자기가 누구한테 내준 거 이런 경우. 야, 이게 도대체 예를 들면 이거죠. 전세가 5억이면은 월세를 얼마입니까? 월세를 그럼 월세면 이게 그걸 감당하면서 산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 너무 대한민국이 불균형하다, 불균등하다.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별 딴소리 하네요. 하여튼 재밌는 나라 같아요. 되게 재밌는 나라 같아요. 저는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 참. 10대 여성을 스토킹해갖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남성놈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새끼는 완전히 그 아청법 위반이죠. 본인은 20대인데 10대 여학생 스토킹해갖고 연락처를 받고 막 안 만나준다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뭐 강제추행도 저지르고 막 그런 거죠. 살해 의도가 없었어. 살해 의도가 없었는데 막 칼로 막 찌른 거지. 심신미약 상태였대. 애가 좀 맛이 간 것 같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심신미약이면서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에 있는 애들을
범죄성의 경계선에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이 어떤 범죄 욕구와 이 스토킹 관련된 이거를 공격성,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정신보건센터 같은 데서 구금을 해야 되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참 이 피해자분은 갑갑하죠. 에로토매니아 사건 같습니다. 이제 경찰의 인사를 위해서부터 한다 말씀드렸죠. 총경급하고 영장급은 총경급 인사에서 아마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라고 하는 뭐 무식갱이, 뭐 이름도 하여튼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양평 공공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정명진이라고 하는 총경, 경기남부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장이 경기북부 112 치안종합 상황실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계속 돌리잖아요. 무슨 뭐 여기 상황실장에 했다가 수사대장에 했다가 뭐 저거.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게 전문성이 또 없는 애들이야. 수사대장? 아유, 꼴값 떨고 무슨 뭐 수사 경력자 뭐 이렇게 하고 수사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무능한 새끼들. 어쨌든 근데 뭐 얘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나마 진행도 안 됐어요. 눈치 보고 해갖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 뭐냐, 행정경찰이라는 소리예요. 수사경찰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것저것 눈치 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갔겠죠. 그죠? 참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 별소리 안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네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